안녕하세요. 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시간이 됐습니다. 자, 4월을 얼마 남지 않고 지금 오늘도 여러분한테 행정법 하루하루 실력을 쌓기 위해서 정인영 다 바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힘내서 우리 또 가볼까요? 자, 너무 거창했죠? 자, 바로 볼게요. 자, 이제 맞아 봐야죠.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요즘에 행정절차법 뭐 많은 판례도 나오기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이 자리 잡고 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절차법. 자, 적어도요, 여러분 행정절차법 그러면요, 목차는 암기하셔야 돼요. 목차. 총칙, 처분의 사전 절차. 자, 그러고 나서 신고. 이게 수리 의무가 수리를 요하지 않은,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새로운 조문이 좀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새롭지 않죠. 많이 들어온 지 꽤 됐으니까요. 확약, 법, 위반 사실. 이거 법자도 빼야죠. 위반 사실의 공표. 그 다음에 행정계획. 이 행정계획은요, 계획 재량에 관한 조문이에요. 계획 재량. 재량에 관한 조문이지, 계획 수립 확정을 위한 절차 조문은 아니에요. 계획 재량, 사전 재량.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행정상 입법 예고고요. 행정 예고, 행정 지도. 여러분 부칙은 따로 안 해도 돼요. 부칙까지 뭐 할 것도 없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모두 10개 원래 장으로 되는데 뭐 부칙은 안 해도 된다 해도 저도 요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 중에 총칙에 여기 정의 규정까지 뭐 1조, 그 다음에 2조 적용 범위, 3조, 그 다음 4조 신의성시 신뢰보, 5조 투명성 여기, 그 다음에 8조 행정응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보셔야 될 조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요 2조의 4호 당사자 여기 행정절차법에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행정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당사자라는 개념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돼 있지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국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사인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상대방이 당사자인데 이 당사자는 반드시 국민일 필요는 없어요. 국가기관 등 아니면 공공단체 또는 지방자단체 기관 등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게 요즘 최근 판례니까요. 당사자 이건 꼭 보셔야 돼. 자, 거기다가 제3자 이해관계는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행정절차법상 절차는요, 대상자가 특정돼야 될 경우에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구역 변경같이 대상자가 특정이 안 돼 있다든지 공고나 고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특정 안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범위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거 암기 안 하시면 안 돼요. 또 신의성시 신뢰보,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또 행정절차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신속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신중해질 수는 있겠죠. 행정응원 요즘에 조금 나오고 있죠. 이런 조문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이거 17조부터 해갖고 쭉 해서 26조까지 이거 내용 자세히 암기하셔야죠. 17조, 18조, 그다음에 19조, 20조, 21조, 22조, 2조부터 해갖고 자 26조 때까지 이거 암기 쫙 나가셔야 돼. 아주 멋들어지게 암기하셔야 돼요. 정말 암기하셔야 돼요. 그 중에 침입적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21조 사전통지, 22조 의견 청취 절차. 그러면서 청문 공청회 오늘도 나왔지만 청문은 원칙적으로 공개 절차로 진행을 하고 비공개 절차로 진행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 신청을 하거나 또는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그게 공개 비공개 따지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공개를 신청하거나 또는 주제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공개를 해요. 다만 그렇다 해도 공익이나 제3자에게 정당 이익을 현재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안 되겠죠. 그럼 조문 같은 건 꼼꼼히 암기하셔야 돼요. 오늘도 문제로 나온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요, 행정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요. 또 여기 확약, 문서로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서면. 또 위반 사실 공표는 별도의 법을 둬야 되니까 행정절차법으로 위반 사실 공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은 계획 수립 확정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행정계획 재량, 그러니까 사전에 재량함에 있어서 공익을 위한 사익을 위한 공공사사, 한마디로 넓게 재량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재량에 관한 근거점을 둔 거지 행정계획 수립 확정에 관한 절차에 관한 절차 근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행정계획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건 맞아요.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있는데요. 예고라는 말 자체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면 반영해야 된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행정 예고할 적에 40일, 자치법 20일. 자, 행정상 입법 예고할 때 행정 예고는 20일 하는데 긴급한 경우는 10일로 줄여서도 할 수 있어요.
뭐 용어 바뀐 건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옛날에 뭐 전자공청회, 자 이게 뭐 전자공청회라고 하고 이제는 온라인 인터넷 여성의 공청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즘은 용어가 조금씩 바뀌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행정지도 이거 48조부터 51조까지 아주 조문을 꼼꼼히 암기하셔야 돼요. 48조 원칙부터 시작해서 49조, 50조, 51조 조문 진짜 꼼꼼히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46조, 45조, 44조, 45조, 46조 이렇게 갖고 암기 정말 철저히 하시면 그래도 이거 꼼꼼히 보셔서 행정절차법 조문은 기본이다. 암기는 필수다. 자, 그러면 문제 좀 바로 들어가 볼게요.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고요. 다만 공익 또는 제3자가 정당한 이익이 현재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래는 비공개로 가는데 이렇게 신청이 있거나 주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공개로 돌려도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야 할 우려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 절차로 진행하는 거. 다만 공청회는 자 이건 전자공청회, 자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공청회, 전자공청회는 이제는 병행해서 하는데 다만 코로나 사태 때 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 공청회는 공개 절차로.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에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이유, 구체적 조항,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볼게요. 23조 이유 제시. 자, 이유 북이라고 옛날에 일본어를 썼는데 지금 이유 제시. 자, 1항. 자, 이유 제시는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해야 한다. 그러면서 단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이럴 때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다. 명백히 안 경우, 긴급한 경우, 또 1호가 그거였죠. 당사자가 신청 모두를 인정한 경우. 이게 1호, 2호, 3호 이렇게 돼 있는데 2항에는 처분이 있고 나서 처분 이후 신청이 있으면 2호하고 3호는 이유 제시해야죠.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조문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유 제시 언제 하는 거예요? 처분과 함께 이렇게 돼 있죠. 또 이유 제시 뭘 해야 돼요? 법적 근거, 사실적 근거. 이유 제시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정도는요. 사실적 근거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했다면 법적 근거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도 반하지 않는다. 이거 판례잖아요. 기본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안에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면 당해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제시한 건 아니다.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었어요. 3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아주 유명한 판례였어요. 인사 절차 자체를 취소한 사건이죠. 이거 취소한 이유가 뭐였어요? 대상자에 올랐어요. 대상자에 올랐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그럼 침입적이잖아요. 그럼 왜 침입적이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사전 통지해줘야죠. 라고 의견 조치해줘야죠. 그랬더니 취소한 이유가, 행정청이 취소한 이유가 예전에 이 당사자가 뭐 했냐면 징계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 절차를 했을 때 그때 당사자한테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취소하는 거니까 여기서 또다시 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전 통지 안 하고 이유 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안 들었다는 거죠. 의견 청취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행정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징계고 이건 진급이잖아요. 인사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 청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 그래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위법하다 했던 판례죠. 따라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에 관해서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 인사법령에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자 진급 선발 취소 처분을 해버린 거야. 아예 그냥. 이거 절차에 하자 있어. 위법하다. 맞습니다. 위법하다가 맞습니다.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지문. 그래서 틀린 정답은 3번이었어요. 4번 과세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 사유에 한해서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절차 내지 형식의 하자가 있으면 절차를 다시 거치면 새로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주체하고 내용은 하자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반하지 않는다. 기속력이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조금 무거웠나요? 그래도 여러분 하루하루 행정법 실력이 느는 그날까지 저랑 같이 계속 가실 거죠? 자, 그러면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